자, 이번 강의는 36강입니다. 36강에서는 좀 특이한 걸 강의할 겁니다. 부사절인데 형용사 역할도 하고, 또 부사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if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에 또 if하고 헤더절을 따로 구분해서 그 용법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선 부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좀 특이한데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부사절이에요. 내가 거기에 도착한 후 아침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이것은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보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도착한 후의 아침은 폭풍우가 치는 날씨였다. 이렇게 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해석할 때 이처럼 명사나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어쩐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거기에 도착한 후 비가 멈췄다. 이건 시간부사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거기에 도착한 후의 아침은 이렇게 해서 그러셔야 돼요. 물론 다른 형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명료합니다. 내가 그가 나에게 그의 이야기를 말했던 때의 나의 이론은 또는 추측은 테티아였다. 경비원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하지 말고 나의 생각이나 추측이라고, 띠어리를 생각이나 추측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그의 이야기를 말해줬을 때의 내가 했던 추측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로 만들면 되는데 절로 만들면 복잡하니까 그냥 my theory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부사절이죠. 그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말했을 때는 나는 매우 놀랐다. 이거 한번 보시죠. Well, 글쎄, said Mary nervously. 메리가 불안스럽게 말했습니다. In a tone, 어떤 어조로? As if she was repeating a fact. 그녀가 사실을 반복하는 듯하는 어조로.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부사절이 톤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요거는 그냥 부사절이에요. 마치 그녀가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는 나를 계속 응시했다. 반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 마냥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사가 주어가 됩니다. 명사나 명사 상당하고는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또는 심지어 형용사까지도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반복이 됐죠. 천천히는 정확히 그가 말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speaking slowly가 주어가 되는데 slowly만 갖다 이렇게 주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구어체에 사용이 됩니다. 컬로키아라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품위 있는 영은 아니다는데, 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 문장이 훨씬 더 저는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간지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따위는 이런 문체로 써줘야 훨씬 더 맛이 있어요. Out on the lake will be splendid. 요거는 호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행은 아닙니다. 호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출입을 여행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만약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차로 왔다 갔다 이삿짐을 나르는데, 원룸이라고 치고 자기가 원룸에 사는데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원룸 사니까 이제 이삿짐 센터 부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차량으로 짐을 옮기겠죠.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How many trips did you have입니다. 이때도 How many trips did you have?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립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호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굉장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out on the lake 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저녁이 나에게는 최고 좋아. 뭐라든 간에 저녁에 만나든지 또는 저녁에 뭐 데이트하든지 뭐 이런 말이 이제 앞에 있겠죠. in the evening 앞에 이런 말이 와줘야겠지만, 우리 저녁에 우리 데이트 언제 할까? 저녁에 할까? 낮에 할까? 저녁에가 나한테는 최고 좋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멋있죠? 이런 문장들 저는 이런 문장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will after the show be soon enough? 쇼가 끝난 다음에 충분할까? 쇼가 끝난 다음에 뭘 하겠죠? 뭐 쇼가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다 할지, a meal after the show, 또는 쇼가 끝난 다음에 무슨 회의를 한다 할지, 뭘 한다 할지. 아무튼 이 after the show 앞에 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cause Sally wants to leave. 셀리가 떠나려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the reason that인데, 요거 the reason that 요것이 전체가 지금 주절이죠. 셀리가 떠나기를 원하는 이유. 셀리가 떠나려고 하는 까닭은 이유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사구나 부사절 또는 심지어 형용사까지도 주어 역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허사죠. 허사는 자주 나오죠. 버스 타고 가거라. 제가 이 말 자주 드리죠. 버스 또는 cut it off. 누구누구하고 사이가 좋다 할 때 cut it off. 이런 허사인데 조심히 하면 돼. carefully does it, slowly does it, gently does it. 이런 표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없었죠. 여기 나오는 형용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또는 전치사구, steady does it, 꾸준히 하면 돼. 꾸준하이란 형용사죠. 요건 방향부사죠. to York. 요크까지는, 뉴욕이 아니고 욕인데, 영국 요크시. 요까지는 여기서부터 별로 멀지 않아. from here to Philadelphia. 여기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는 겨우 100마일밖에 안 돼. 그래서 형용사나 전치사구까지도 주어가 되는 경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입시 공부할 때는 안 나오죠. 입시 공부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지문이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어쩌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책 자체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지문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런 재밌는 용어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f절인데, 우리가 시간부사, 조건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조동사 will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의지조동사 will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ill이 번동사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he wills to do 이런 문장이 있고, 그래서 will이 번동사가 되니까 will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be willing to예요. 기꺼이 뭐뭐하다. 자, willing이라는 것이 조동사 will에서 ing 붙인 게 아니고 번동사 will입니다. 번동사 will에 ing 붙인 거예요. 조동사에다 ing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will이 번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반드시 사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ill에 대해서는 이미 20몇 강 때인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will이 의지를 나타낸다. 의지조동사일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사절이지만, 네가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면, 또는 이걸 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굳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지 않겠다면 이거겠죠. 않겠다면, 도와주겠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도와주지 않겠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will not은 refuse입니다. 여기 굳이란 말 나오죠. 네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아예 그냥 가져라. 네가 굳이 그것을 쓰고 싶다면 아예 그냥 가져라.
그 다음에 will이 이제 조건부사절인데, 이 will은 의지가 아닙니다. 변치 않은 습관적인 사실이에요. 뭐뭐하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은 습관적인 사실은 뭐뭐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일 때, 자, 뭐뭐하게 마련이다 점번 했죠. 뭐, 리트머스 종이를 뭐, 어디에 산성 용액에 담그면 빨갛게 변하기 마련이다. 또는, 가장 간단한 걸로, when a baby is hungry. 깐난이가 배가 고프면 그 녀석은 it will cry. 울게 마련이다. 그래서, if sugar will dissolve in a hot liquid. 만일 설탕이 뜨거운 액체에서 녹게 된다면, 녹는 게 사실이라면, this chemical will do so. 이 화학물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액체에서 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will은 뭐뭐하게 마련이라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이라고,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그 미래를 조건절로 표현할 때. 자, if you want to, 여기 저 willnot이 나왔죠. 조건부사절인데. 근데 네가 6시 전에 6시 전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 6시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너 만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냥 네가 6시 전에 거기 도착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않으면 나는 너를 만날 수 없겠다고. 요것은 won't가 들어가고 will이 들어갔으니까 willnot이 들어가시니까 네가 거기에 거기란 말 없구나. 네가 6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난 너를 만날 수 없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흔히 will을 의지조동사일 때는 조건부사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많이 접해봤는데 요거 두 개로는 이런 의미로는 해석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설탕이 뜨거운 액체에서 녹는다면 말이 이상하죠. 당연히 녹죠. 설탕이 뜨거운 액체에서. 이게 만일이 아니고 설탕이 뜨거운 액체에서 녹는 게 당연하니까 하다면 이 화학물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가 6시 전에 도착할 것 같지 않으니 만일이란 말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해석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If the game won't finish, 야, 그 시합이 10시까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너 집에 머물겠다. 10시에 끝나면 지하철이 안 끊어지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가려는데 10시 넘어서 끝나면 차가 끊겨요. 그래서 니네 집에서 자야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도 지금 if를 만이라고 제가 해석 안 해놨잖아요. 만이란 단어 자체가 해석 내용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f는 만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서 요것도 두 개 if는.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요것도 만일을 제가 썼는데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가 굳이 시합을 해야 돼? 그 말입니다. 만일 써도 되네요. 여기서 만일 써도 말은 좀 자연스럽네요. 만일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이기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만일 되고, 야, 우리가 분명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시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 will. 그 다음에 뭐뭐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을 갖는 게 변치 않는 습관적인 사실을 조건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뭐뭐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을 갖는 will이 if절에서 사용될 때 그 해석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 36강은 좀 짧습니다. 짧지만 이건 우리나라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죠. 영어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들. 그래서 대충 한 50강까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흐름의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50강이 넘어가면 오늘 36강에서 했던 이런 강의가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50강 정도가 넘어가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강의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부터 강의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너무 생소한 게 되나서 좀 뜨하게 할까봐 일단 우리나라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주로 강의를 했는데 50강이 넘어가면 이런 종류의 강의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류의 강의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원칙에 대한 개념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이런 것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원칙은 모르고 예외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강까지는 원칙에 충실한 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예외적인 상황, 이런 거 우선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원칙과는 아주 파격적으로 다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주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50강이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가 드문드문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자료 수집을 제가 아직 많이 안 해놨어요. 이제 지금부터 슬슬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걸 자료 수집하려면 제가 옛날에 봤던 책들을 다시 다 꺼내서 봐야 되고 또 제가 읽었던 문학작품들 다시 한번 훑어보고 문학작품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제가 특이한 용법들은 제가 빨간 줄 쳐놓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 싹 다시 골라서 추려내서 이쪽 저쪽 분리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50강이 넘어가면 지금처럼 막 하루에 한두 개씩 강의 올리는 속도가 그때는 뭐 이틀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는 37강이 됩니까? 37강, 특이한 형태의 양보부사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6강 이걸로 마칩니다.